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 철학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삶,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정호야, 혹시 어떻게 보이냐? 너는 글자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정호는 사람으로 봤냐?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삶이 되네라고 적혀 있죠. 삶의 목적은 사람됨이고 사람 되는 방법은 사랑이더라 라는 글 참 좋아요. 기억해 두세요. 추구 시대로 BC 500년 전후로 해서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왔고 불교 철학을,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와서 육아 철학을,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서양 철학을 발전을 시켰는데, 이 지점이 뭐예요? 신에게의 관심에서 인간, 나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돌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시대에 뭐 들어본 친구들 많겠지만 공자, 맹자도 나왔고 순자, 장자, 한비자, 묵자, 노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화살표 방향을 보면 육아가 저 앞에 있어요. 육아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인데 인의 실천, 사랑의 실천과 예에 입각한 정치, 덕치를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덕치를 어떻게 덕으로 정치를 하냐? 덕으로 정치해봐라. 아무리 봐도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돌아가지 않냐? 법이 중요해. 그래서 법가가 나오죠. 상황 한비자가 법치주의를 주장을 하죠. 아주 단단한 법을 통해서 뭐든지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 라는 법가. 그 다음에 이제 육아가 인의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 인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재윤이가 재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재윤이가 친구 은강이를 사랑하는, 아니 친구 은강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이거를 차별애라고 해요. 내 아버지한테, 재윤이는 재윤이 아버지한테는 진짜 천륜으로서의 공경과 사랑을 해야 된다면, 그 은강이, 친구 은강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경과 예의로서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정확히 맞죠. 그랬더니 이거를 반대하고 나서 묵자가 겸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무차별애를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육아가 인위적 제약으로서 너희들이 부모에 대해서, 옆집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 예라는 기준점을 통해서 공경의 마음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노자는 그 인위적인 제약을 부정을 하죠. 그래서 마음 흘러가는 대로, 물은 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아라, 도가가 나오는 거죠. 도가는 이제 노자, 장자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는 누가 써요, 여러분? 승자가 써요. 이긴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묵가가 이겼다면 중국 역사는 묵가적으로 흘러가면서 유가는 반대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겠죠. 근데 역사는 누가 이겼어요? 유가 철학이 이겼어요. 2500년 동안 유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전부 일본까지 점령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유가 입장에서 써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도,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가져갔던 모든 경전들이나 모든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좋게 써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오랑캐가 가져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긴 사람 마음대로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세요. 그 고려시대 스님들이 전부 이제 산으로 쫓겨나가면서 조선시대가 유교를 국교로 정하잖아요. 그럼 유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써지는 모든 역사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교 입장으로 써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공자 제자들이죠. 공자 문화에 이제 두 파가 있는데, 내성파, 숙례파라고 그래요. 내성파는 안으로 반성하는 마음 수양을 중요시했다.
어떤 파다고 하면은 숭례파는 예를 닦아서 예를 높여서 예를 실천하는 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눠지는 게 공자가 증자, 증자가 자사, 자사는 이제 공자의 손자예요. 자사가 맹자에게 영향을 줬는데 공자가 논어를 썼다고 그러고 증자가 대학을 썼다고 그러고 자사가 중용을 썼다고 그러고 맹자가 맹자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사서삼경 중에 사서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는 이 사서를 달달달 외우는 걸 목적으로 삼았었잖아요. 여기에서 공자는 논어를 쓰지 않았고 증자는 대학을 쓰지 않았고 맹자는 맹자를 쓰지 않았고 이후에 제자들이 쓴 거고 자사만 중용을 썼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는 공자 문화에서 자하, 자하가 자유, 자유가 순자에게 영향을 주면서 여기는 공자의 인, 사랑의 마음을 중요시했다면 여기는 공자의 예의 실천을 중요시했던 파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 유가 철학사는 공자가 어떻든지 간에 스타트를 끊었다면 그 이후에 순자의 사상이 천년을 지배를 해요. 천년을 지배하고 나서 정치권자들이 순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도를 따르지 군주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군주도 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군주를 따르지 않겠다. 올바른 도를 따를 것이다 라는 순자의 말에 군주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바뀌게 되죠. 맹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맹자가 천년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에 영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가 스타트를 끊었다면 플라톤 사상이 중세, 그 이후에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그 다음에 서양 철학할 때 공부를 다시 할 거예요. 똑같아요. 흐름은. 자, 공자가 충서로 일관을 한다. 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충자죠. 네 마음의 중심, 네 마음의 정확한 12 이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 정의감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 남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의 전부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더라. 그러니까는 충은 주관적인 나의 마음을 살폈다면 서는 객관적인 타인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먼저 성기성물인데 너 자신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남한테 큰 소리를 쳐라. 남을 가르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보면은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 들어봤지만 성불재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불, 네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네 자신이 먼저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나서 남을 중생을 다른 사람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중요시했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공자 도덕론의 특징은 다시 보면 공자는 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너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라. 충서. 네 마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감이 있으니 그 정의감을 깨닫아서 네가 정직한 삶을 살아라. 옳음을 실천해라. 네 마음에 예가 있으니 그 예를 통해서 정명이 뭐예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정말 좋은 이론이에요. 정명사상.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맹자가 받아들이죠. 역성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역성혁명이 뭐예요? 군주가 군주답지 않으면 갈아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끔 우리가 그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역성혁명과 촛불혁명을 비교하는 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역성혁명은 분명히 군주가 군주답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은 바꾸자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역성혁명은 신하가, 백성이 아니라 신하가 바꾸자는 거였고, 우리 촛불혁명 같은 경우 우리 전 국민이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역성혁명이 한번 일어나긴 했었어요. 언제였냐면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정도전이가 신하 입장에서 바꿨던 거죠. 그건 역성혁명이었어요. 촛불혁명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명사상은 정말 좋은 사상이에요. 이 예의 실천이에요. 교수는 교수다운 자기 일을 정확히 해내고 나서 대접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 똑바로 해라 그거예요. 그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정확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의 일을 정확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또 자녀다운 게 뭐예요? 학생은 학생다운 게 뭐예요? 학생이 학생답다라는 거는 학생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답게예요. 그게 정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명을 나중에 권력가들이 이용을 해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상 자체는 좋아요. 어떻게? 나는 교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나의 자리에 넘보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어떠한 권위의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교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너 감히 지금 교수한테 덤벼? 어디 감히 내 자리에 넘볼 생각하지 마. 라고 권위로 가서 지금까지 역사를 짓밟아 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사상은 사상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성론의 목적이 뭐예요?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칠한이라는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자가 인과 이해의 사상을 내놨을 때의 배경은 뭐였냐면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정명사상. 군주는 좀 군주다워라. 네 일도 군주답게 해라. 신하는 신하다워라. 네가 신하다운 역할을 해야 군주가 신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겠냐?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인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까 인성론을 만들었던 거예요. 공자의 인사상이 마찬가지예요. 인이 사랑을 실천해서 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도 정확한 혈통, 순수 혈통, DNA 지키기, 그리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분업의 목적도 있었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양에서도 플라톤이 금수저, 너희들의 지혜로서 통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명이에요. 공자의 정명 똑같아요. 플라톤 사상도. 군인 계급은 용기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생산자 계급은 동수저로서 너희들은 생산으로서 나라를 함께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정확해요. 정명이에요. 정명인데 그거를 이용해 먹어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급이 세속화돼서 계속적으로 물려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상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공자의 정명사상도. 그렇듯이 공자의 인과 민도 정확해요. 인은 지배자예요. 민은 피지배자예요. 플라톤이 금수저, 동수저
은수저, 동수저 나눴듯이 공자도 인과 민을 정확히 나눴어요. 그래서 지배 계급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백성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로 네 몸, 네 몸과 마음을 정확히 수양하고 수행해서 네가 올바라야 집도 올바르고, 집이 올바라야 나라가 올바르고, 나라가 올바라야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성기성물, 너 자신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남을 가르칠 생각을 해라. 너 자신 먼저 사람이 되어라. 너 자신이 네 일을 제대로 해라. 정명사상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계급이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맹자의 성선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 공권력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정말 개판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판의 세상을 국가 공권력으로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호족들이, 지주들이 우리 봐봐, 우리 돈 많아, 우리 이 정도 땅 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있을게. 우리 마음에는 100% 선이 있어. 우리 선으로 내가 이 지역의 땅을, 이 전라북 땅을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국가와 공권력으로 나 건들지 마. 나 잘하고 있을게. 내 마음에 성선이 있잖아. 이 뜻이에요.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명제예요. 맹자의 성선설은 단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을 긍정할 뿐 결코 아무런 자각과 실천이란 노력 없이는 선이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금수와 인간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금수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금수는 자신의 잘잘못, 시비, 옳고 그름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인간은 그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고 너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유, 판단,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인을 실천하고 예를 실천해라. 쉽죠? 도덕행위를 해라. 선을 실천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안에는 배우지 않아도 굳이 학교 안 다녀도 너는 네 안에 인의예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그대로 싫은 거는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인 선의 행위를 해라. 그러면은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이해하셨죠? 맹자의 수양론은 그러면 인간은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에 의해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다. 네 안에 너의 의지력도 있고 네 안에 너의 에너지, 좋은 에너지도 있어. 그거를 갖다가 항상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 저 봐봐. 저 길 가다가 저 큰 도로로 아기가 뛰어가려고 그러면은 너는 그 아기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포상 받으려고 아니면 경찰서장하고 사진 한 컷 찍으려고 너는 그 아기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너도 모르게 막 뛰어가가지고 아기를 붙잡으려고도 하잖아. 그것을 보면 네 안에 이거 맹자의 성선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안에 100% 선하다가 아니라 네 안에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100% 선한 기운이 있지 않더냐가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이해했어요? 100% 선이 있더라가 아니라 봐봐. 너 하는 행동 봐봐. 사람 마음 봐봐. 사람들 저 사람들 하는 행동 봐봐. 저 사람 하는 행동들 봐봐. 저 사람들 다 마음에 선한 행동이 있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가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네 안에 그 선한 마음이 있는 거를 깨달아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봐.
근데 이제 여기에 맹자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수양을 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방관한 채 그냥 두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맹자 수양론의 약점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이잖아요. 끝까지 이제 자기가 친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사를 하면서도 이럴 사람을 보면은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려주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내 마음에 선이 있었는데 이대로 실천을 해봐야지. 나는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의 의지력으로 이제부터는 선을 행해야겠다라고 선이 행해질까? 이게 이제 맹자의 한계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80년 후에 순자가 나오거든요. 맹자의 사상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을 봐도 개판 그대로인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성악설을 내놓죠. 아무리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인 무질서 더 혼란스럽더라. 냅뒀더니 지 안에 선이 있다는 걸 실천하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어떠한 예의 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이게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자, 순자 성악설은 국가 질서와 사회 규범을 정당화하려는 거였고요. 이걸 갖다가 화성귀의라고 하는데 본성을 변화시켜서 악의 기운을 변화시켜서 이거는 사람 인자의 할 위자잖아요. 사람이 억지로 해서 뭘로? 예의나 교육으로 사람이 억지로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화성귀의.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순자의 성악설이라고 말을 하지 말자. 화성귀설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했는데 순자 책 다 뒤져봐도 제가 이제 순자 박사예요. 이제 순자 전문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가 성함이 순자시라 순자를 좋아해서 순자를 공부하게 됐고 우리나라에 한 10명 안에 들어가는 순자 박사예요. 저도 순자를 참 좋아해요. 순자 책을 다 뒤져봐도 성은 악하다라는 말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순자는 성이 악하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뭘 했냐? 순자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행위가 자꾸 악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내 욕망을 자꾸, 왜냐면 이제 우리 세상에는 재화는 정해져 있잖아요. 돈이나 모든 환경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더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잠재우지를 않으니까 악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더라. 이 경향성이에요. 100% 새카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이 악하다. 이 뜻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러려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악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멈추어서 선을 행해야지.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억지로 후천적인 노력, 교육이나 예의를 통해서 후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인간이. 이게 화성기위예요. 성악설은 사실은 다른 말로 욕망론이라고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이더라. 순수 의식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었는데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거기에서 어떠한 이거는 절대 더 이상 가지면 안 돼 라는 기준점, 예의, 도덕을 정해놓고 교육을 시켜서
악으로 흘러가지 않게 선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순자의 사상이죠. 그래서 성선설 같은 경우는 호족들이나 이제 지주들, 개체에게 부여되는 공동체적인 규범이라면 성악설 같은 경우, 순자의 성악설 같은 경우는 지배자가 공권력으로 피지배자에게 부과하는 규범, 어떠한 규제죠. 맹자의 사상을 좋아하는 지방 호족, 외적 권위, 그 공권력은 부정하는 거예요. 순자의 사상을 좋아하는 황제, 강한 군주 권력을 좋아하는 거죠. 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법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법가가 순자다는 거 말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마지막 철학자가 순자거든요. 순자가 다음에 바로 진시 황제, 진나라가 중국을 전체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하고 나서 시자가 무슨 글자예요? 처음 시자예요. 황제. 그 전까지는 황제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처음으로 황제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진시 황제. 처음으로 황제라는 단어를 썼다.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가 세상에 보세요. 그 혼란한 세상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일을 하고 나서 한 나라를 통일했는데 사람들이 공권력이나 어떤 강력한 군주 세력이 없으면 이 큰 중국이 지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뭐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법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 법가 사상을 이용을 해서 국가를 이끌잖아요. 근데 결국은 18년밖에 버티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맹자와 순자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100% 순수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번에 인도말로 아트만, 이제 부처님 마음, 불성, 이러한 성품이 있었어요. 본성. 그러니까 맹자는 이 성품을 봤어요. 100% 순한 성품, 순수 의식, 아트만, 100% 부처님의 마음, 불성, 이거를 봤어요. 근데 순자는 저 성을 못 봤어요. 순자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불성, 하나님의 마음, 아트만, 순수의식, 맹자의 성선, 이 자리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함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감정들, 내가 아까 폭력을 너무 많이 당했으면 나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바깥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이 되는데 욕망, 내가 그 정서가 나쁘게 나오면은 다른 친구를 막 때리겠죠. 때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가서 폭력을 해버리겠죠. 그럼 그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러한 불안한 두려운 마음을, 정서를 마음속에 담고 살았는데 주변에 어떠한 여기에 저 부처님 말씀대로 연기법에 인연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쉽죠? 근데 순자가 그러거든요. 좋아하는 마음, 나빠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을 밖으로 표출이 되더라. 근데 어떠한 연에 의해서 석가모니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어떠한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가 선으로 갈 수 있고 악으로 갈 수 있더라. 순자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집어넣었어요. 예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의를 통해서 네가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를 하면은 악으로 가서 깜빵에 갈 수 있어. 이거를 해. 이 예의를 지키면 너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선으로 갈 수 있어.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순자의 사상이에요. 자, 맹자는 그래서 욕망을 줄여라, 과욕설을 주장을 했다면 순자는 욕망은 적당히 충족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의 욕심을 안 내.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을 자꾸 내다 보니까는 악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충족을 좀 시켜주는 게 사회의 몫이야. 그래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맹자는 사회복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쭉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자, 맹자와 순자는 개체의 내면에 본성으로 존재하는 인의 예지에 주목을 했다면 순자는 개체의 외면, 제도나 책으로 존재하는 인의 예지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 맹자는 나의 생각, 자각 능력, 그리고 내 의지력을 중요시했다면 순자는 지 의지력 가지고 안 되는 것도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바깥에 어떤 규제가 필요해. 라는 현실주의자적인 사상을 내놨다라는 거. 결국은 근데 맹자나 순자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거? 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자의 사상도 사실은 성선이 맞아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만 하시면 돼요. 고자는 선악 개념으로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려는 일체의 국가주의적 시도를 무화시키려는 인성론이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공자의 사상과 맹자의 사상과 순자의 사상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고자의 사상은 정치적인 목적보다 개체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는 수연이는 수연이라는 개체를 존중을 해준 거고요. 재현이는 재현이라는 개체 존중을 해준 거지 이걸 국가적인 어떠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상을 전개시키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고자의 사상의 중요성이에요. 고자는 공동체의 지평이 아니라 개체의 지평에서 인성론을 사유했던 최초의 중국 철학자인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우리에게 쉽게 더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상을 전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유가 철학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년 역사에서 순자와 맹자가 전 역사를 다 점령을 했다면 순자, 맹자는 결국은 공자에게 영향을 받았던 거고 순자 사상이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끊겼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순자 사상이 맞다라고 보면 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욕망을 더 가지려고 하는 행동들이 악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교육시켜야죠. 그러면 교육기관이 필요해요. 그죠? 맹자는 교육기관이 필요 없어요. 순자는 교육기관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학원이나 그런 데 많이 보면 보상제도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스티커 하나 더 줄게 이러한 보상 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육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깜빵가.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상처받잖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살잖아요. 그죠? 배우고 살지 그냥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이 그냥 우러났다? 우러나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배우지 않고 한다라는 건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다 잘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깜빵을 가게 된 사람들이 있어. 깜빵에서 나온 사람들 이 다 수용해야 되는 수용소도 있어야 돼요. 이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사람 집어넣어야 되는 깜빵도 있어야 돼요. 깜빵 만드는 시설 필요해요. 이 사람들 수용하는 수용소 필요해요.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자기 그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어떠한 폭력을 만연하게 쓸 수 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또 투자하는 투자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러한 모든 환경들,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취직이 안 돼서 취직이 없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저번 주 뉴스를 보니까는 22살 여자애하고 24살 남자애하고 자기들이 여관 돌아다니다가 돈 벌 길이 없으니까 17살짜리 여자애기 보고 성매매를 시켜가지고 돈을 착취를 하잖아요. 17살짜리는 자기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에 30일인데 69회의 성생활을 하면서 성매매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
것들, 이러한 모든 범죄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자 사상을 받아들이면, 군주들이 국가에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하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라는 게 뭐예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병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복지병이에요. 복지병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조두순 저번에 나영희 사건 때문에 조두순자 출소했잖아요. 조두순한테 뭐 120만 원인가 126만 원인가 얼마씩 가잖아요. 왜 그놈한테 가냐고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번 돈으로 왜 걔네들 벌어먹고 살려야 되냐고요. 나는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굳이 열심히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지 차원에서 한 달에 얼마씩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이렇게 저소득만 되면 가만히 받는 돈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씁쓸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니까 씁쓸해지네. 그러니까 순자 사상을 군주가 순자 사상을 받아들이면 사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국가 차원에서 순자 사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맹자 사상이 편해요. 네 안에 선이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해만 말만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막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야. 순자의 제자, 아까 이사와 한비자가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법가 사상이었어요. 이 법가 사상 때문에 진시 황제가 진나라를 통일을 하면서 18년 동안 유지를 했잖아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게 본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자 사상은 X, 나쁘다라고 인식을 시키면서 맹자 사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순자가 중국 철학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철학자고요. 순자가 없었으면 지금의 중국의 모든 학문적인 철학서나 논리학, 과학, 문학, 경학, 그 다음에 학문, 옛날 고문서 전부 해석한 사람도, 해석해서 책으로 전부 만들어내는 사람도 전부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자가 없었으면 중국의 문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순자인데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순자예요. 자,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에요. 중국의 선진 문명은 전 세계로 확산돼서 이제 인류 문화의 발전 선도를 했어요.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이러한 부분에서 타이틀을 끊었던 사람이 순자였고 순자의 영향으로 이러한 쭉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왜 유교는 이렇게 널리 확산되지 못했을까? 손서인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냐? 아까 분명히 서양은 서양 사상이 이제 기독교라는 이슬람교라는 종교화된 사상이 서양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불교가 동양에서 나왔는데 불교 또 힌두교는 힌두교가 이제 인도에서 동양 사상에 영향을 쭉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교는 분명히 철학이고 종교인데 전 세계에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많이 점령했다 그러면 어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점령을 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 손서인 혹시 생각을 해봤냐? 왜 유교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는가?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공자가 체계한 유학이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상이에요. 너 자신이 사람이 되고 나서 가족을 이끌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온 천하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주와 지구,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 정신적, 영적 차원의 학문이 유교예요. 육아예요. 육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대단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도 해요. 중국 사람들에게. 근데 세계 종교가 번성했던 중국인데
보편적인 세계 제국을 지향했잖아요, 중국이. 왜냐하면 가장 대륙이 컸었으니까. 서양의 사상 문화를 포용하고 동반의 대상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것도 대단해요, 중국이. 불교가 기원 전에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상당수 왕조의 지도 이념으로 불교를 활용했거든요. 이슬람교도 아랍에서 창시된 이후에 곧바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회교, 청진교라고 전파가 돼 있어요. 기독교도 635년 AD죠. 선교사 아라본이 중국에 기독교를 전파해가지고 638년에 당 태종은 기독교를 적극 권장하고 왕조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했어요. 다른 나라 종교들, 기독교, 이슬람교, 서양에서 들어왔죠. 불교, 인도에서 넘어왔죠. 그러면서도 전 세계의 지금 종교, 4대 종교 뭐예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이 4대 종교 안에 유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나라 건 다 받아들였으면서. 서양에서 중국과 이렇게 서로 금은 세곡품 수출하고 뭐 이렇게 도다지, 비단증을 거꾸로 이렇게 수출하고 화양, 나침반, 인쇄술 등 중국에서 서양으로 다 전파하고 이러한 과학이나 기술, 문화는 다 전파를 하고 받아들였으면서 하지만 유교, 도교 등 중국의 고유 사상은 거의 전파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유교가 신분 질서 체계를 인정한 거예요. 중국과 이민족을 차별한 중화 사상 알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세계 종교,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민중의 공감을 얻어낸 평등 사상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민중의 공감을 얻어낸 평등 사상을 박의 사랑의 정신으로 펼쳤다면 유교는 신분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했다라는 거. 왜? 중국이 워낙 사실은 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 대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랑캐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중화 사상이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BC 6세기 그러니까는 BC 6세기의 중국과 인도 신분 질서가 뿌리내린 불평등 사회가 정착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도에서는 그때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걸 반발해서 불평등 사상을 내세운 석가모니가 나왔잖아요. 중국도 저 시대는 마찬가지였어요. 인과 민을 정확히 나누는 불평등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하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대자 대비 정신을 강조했다면 유교는 불평등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분에서 분수를 지키며 살 것을 강조한 거예요. 정명사상이에요. 나 교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내 선을 절대 넘어 안 돼 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사상을 바꾸지를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이 정명사상이. 개인 간의 불평등, 국가 간의 불평등, 이 개인 간의 불평등이 이제 결국은 국가 간의 불평등을 만든 거고 중국과 관계를 맺은 나라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를 천자로 받들고 그로부터 제후의 책봉을 받고 그가 하사하는 역법을 쓰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였잖아요. 그죠? 아시죠? 배웠던 거. 유교는 철저하게 중국 중심적이었고 대륙적이어서 중국의 나라에서 공감 얻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법가를 아까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법가, 법치주의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도 유교는 유가 사상은 덕치주의, 법가는 법치주의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번에도 교육부 전 정책교육 차관이 뭐라고 이렇게 민족개와 돼지와 같다라는 인식도 다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유가에서는 아까 인과 민으로 나눴잖아요. 인, 정치권자, 지배 세력이요. 어떤 여자를 성폭행한다든지 지금 이거 뭐 이렇게 LH 사건처럼 가진 자들이 투기를 한다든지 나쁜 짓을 엄청 해도 크게 깜빵에 집어넣는다든지 큰 벌을 준다든지 사형을 안 지켰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유가 사상이 그래요. 공자의 사상이 그랬어요. 공자의 사상이 지배자, 지배자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큰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어떤 가장 큰 벌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LH 공사에서도 얼마나 큰 공사예요. 공사에서 그 큰 벌을 범죄를 저질렀어도, 야, 그러지 마. 너 왜 그랬어? 아우, 다른 사람한테 좀 창피했잖아. 아이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가장 큰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감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살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치감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그런데 법가가 이거를 반대를 해요. 진시 황제는 그 권력가들이, 지배자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일반 백성하고 똑같은 벌을 줘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성폭행을 해서 사형을 시켰다 그러면 지배자가 성폭행을 했다 그럼 다 갖다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일반 그 백성, 민들이 도둑질하고 강간을 했다고 가서 깜빵에 10년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그 윗대가리들이 똑같이 사기치고 도둑질을 해도 깜빵에 10년을 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제 전 대통령 뭐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 그래야죠?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 들어갔는데 사면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가는 이걸 정확히 지켰어요. 그래서 순자 사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가 사상에 쩌들었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역사는 승자가 썼어요. 유가가 승자였기 때문에 역사가 다 그렇게 써져가지고 순자 사상이 매도되고 법가가 매도된 것처럼 이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유가가 전 세계의 큰 종교로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모델로 중국을 상정하고 유교 사상을 탐구한 서구의 계몽 사상가들, 유가 사상 정말 좋았거든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시민혁명을 거쳐서 형성된 근대 사상이 유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유인권의 보편성을 내포를 했다라는 거. 진정 필요한 것은 전 인류의 공감을 얻어내는 보편적인 이념 사상인데 유가가 이걸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성리학의 영향, 중국 유가의 영향으로 조선 500년 성리학이 지배를 했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는 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행동하는 씨들이 있어요. 종원아, 그게 혹시 뭘 것 같냐? 선하다, 착하다예요. 이제 종원이는 스페인어과로 앞으로도 이제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겠지만 세상을 이렇게 이러한 눈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선하다. 어진 인성이거든요. 심성이 곱다, 어질다예요. 그러면은 악자는 저렇게 써요. 한문으로. 저 악자의 저 위에 아자가 저열함,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악은 낮은 마음이에요. 저열한 마음이에요. 공자는 전쟁과 수탈, 권력투쟁으로 황폐해진 당시 사회를 포맷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깨닫고 수정하는 반성 행위가 필요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공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심는 것, 가장 효율적인 마음밭, 심전, 마음밭을 가꾸는 방법으로 뭘 내세웠냐면 사랑의 마음을 내세웠던 거고 이것이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로 표출이 돼요. 이게 공자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권선징악인데 이게 이제 착하다라는 더 큰 단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유교 사회가 권장하는 도덕률을 스스로 잘 지키는 모범생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자, 착한 일 하면은 스티커 몇 장 줄게. 착한 일 하면 스티커 몇 장 줄게. 체제나 권력자가 지도자가 원하는 경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수능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착하게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저 착하게 하면 내가 스티커 한 장 줄게. 내가 학점 플러스 1 더해줄게. 너 오늘 이렇게 하면 학점 플러스 2 더해줄게 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수능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잖아요. 이진우 공감하지? 진우야, 그지 않냐? 우리는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된다. 처칠이 말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너희들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의 너희들 자신을 살펴봐라. 진우가 지금의 진우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왔던 진우의 모습을 살펴봐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그런 것이 나중에는 다 쓸모없는 것처럼 지금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지금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고 한 것처럼 뭐 이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500년의 역사 아니에요. 허아연이가 아연이의 삶의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각하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다시는 이 짓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복한 거 옛날에 잘못한 것을 갖다가 똑같이 반복하면 그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걸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나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나는 역사를 바꾸고 싶지도 않다. 나는 오직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거창하게 역사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라니까요. 옛날에 했던 실수 또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푼수지 분수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철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철학 공부라는 거는 학자들의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그른 거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 일체를 넓혀 나가고 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거는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판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는 실수한 건 다시 실수 안 하고 옳다라고 하면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지식 플러스 경험 플러스 거기에 대한 깨달음, 인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철학적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철학적 신념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철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 이 시대 이분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바꾸려고 했던 건 뭐예요? 막 이 사람은 복잡하진 않았어요.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비리를 싹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해요. 자기 역사에 남는 역사책에 자기 아버지의 비리를 싹 덮고 자기 아버지를 영웅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아까처럼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우리 저 자식들, 아연이 자식들, 진우 자식들, 재윤이 자식들, 정호의 자식들이 이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역사의 실패자가 되는 거고 이분이 역사의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제대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 누구?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삶은 내 선택을 증명하는 장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옳음을,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다? 진정한 철학자이다. 나는 철학 공부를 열심히 외우면서 시험 보는 사람보다 진정한 철학자 여러분들을 원한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